친구들, 여기는 아줌마들의 예능수다 암나솔로벗의 나는 까미라고 해. 안녕, 나는 시쭈야. 오늘은 또 우리 둘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하게 음, 되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혼과 이혼 사이 시즌2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혼에 대한 우리 생각까지 기혼 여성을 대표해서 아무도 대표 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대표해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맞아. 이혼에 대한 생각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프로 할 말이 굉장히 많죠? 할 말이 많지.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라면 다 이거 보면은 할 말 많을 것 같아. 맞아. 일단 시즌 1도 봤잖아, 우리가. 봤지. 끝까지 봤지, 그것도. 시즌 1과 2에 약간 나는 차이가 있거든? 응, 느낌이. 응, 응. 어때? 시즌 1 보다가 2 보니까. 시즌 1. 시즌 1보다 난 2가 더 약간 현실적인 것 같아. 뭔가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이란 느낌보다 약간 되게 평범한 이유로 되게 화날 수 맞아. 있는 포인트 있지.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어 원에는 남편이 직장이 없고 아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편이 폭력이 좀 심하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음, 화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때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특수한 상황의 집들이 많았다고 하면 음, 시즌2는 육아와 뭔가 남편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여자에 음, 대한 음, 말의 음. 이해도가 떨어진다던가, 맞아. 무관심, 뭔가 이런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집들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 프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언급하고 고민하는 네 커플이지. 네 커플이 나와서 그 기간을 갖는 거지. 약간 이혼 조정 기간처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한번 결정해보자. 그래서 시즌 1을 보면 마지막에 다시 그러면 나는 결혼을 선택하겠다, 이혼을 선택하겠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배우자랑 같이 이거를 시즌 1을 봤는데 우리 배우자는 시즌 2를 보지 않겠다 선언한 이유가 시즌 1에 다 결혼을 다시 선택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야. 왜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실망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프로그램 맞아, 때문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 몰입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난 이걸 그렇지, 왜 이렇게 그렇지. 몰입했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답정은 너였구나. 그치, 라는 그치.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즌2는 나 혼자 보고 있는데 나는 일단 시즌1이랑 2가 진짜 시주 말대로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화들이 나오는 느낌인데 근데 또 내가 주변에서 보는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게 연령대가 진짜 좀 다 낮은 거야. 음, 젊은 음, 거야, 음, 너무너무. 음.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중에는 그냥 좋으니까 동거를 시작했는데 애가 생겨서 반대에도 맞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보면은 나는 요즘의 20, 30, 20대, 30대 초반들은 저런 양상인가? 라고 또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거야. 뭔가 충동적으로 동거를 결심하고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혼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충동적인 느낌? 사실 결혼을 결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응, 응,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아. 조금 더 고민이 되는데 다들 약간 임신이 되면서 우리 그냥 결혼을 하자라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응, 이 응, 집들이 좀, 그치? 임신하면서 결혼한 경우들이 많잖아? 맞아. 거기서도 김이나가 이야기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거기에 집을 사려고 굉장히 맞아. 열심인 그 커플을 보면서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시주 말대로 결혼을 결심하지 않는 세대, 뭐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결혼을 하려면 저렇게 충동적이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어쩌면 무모한 사람들이 더 그냥 맞아. 결혼을 하는 거지. 좀 더 맞아.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피임을 했거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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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둘 중에 하나만 성공했어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응, 아니야, 맞아. 아이가 생겼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는 어리고 음, 실질적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는 너무 많고 맞아. 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연령대가 높거나 안정적인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 또 재정적인 문제로 또 싸움이 벌어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 맞아. 시즌 1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즌 1은 뭔가 특수 케이스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서 그럴 수 약간 있어. 아유 집 팔자 지갑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많은 집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맞아.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야. 그냥 우리도 어쩌면 저렇게 너무 어려서 나도 음, 임신을 해서 맞아. 만약에 스물 막 셋네 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봐 내가 음, 그러면 똑같이 저기 있는 여자들처럼 할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리고 나가 놀고 뭔가, 싶다. 나도 좀 맞아. 탈출하고 맞아. 싶다. 나는 애 키우는 기계냐. 막 이렇게 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보다 어리다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음, 그러니까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느낌인 거야. 맞아, 어디서 맞아, 뭐 진짜 우리가 늘 맞아. 얘기하듯이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아, 진짜 뭐 훌륭한 부부관계의 롤모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떻게든 이거를 버텨서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보는데. 오히려 방법이 잘못된 부분들도 나는 많이 느껴졌거든. 맞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음. 너무 모르지. 너무 장시간 동안 둘 다 그 관계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왜 시즌 1이랑 또 2의 어, 다른 점이 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 시즌 1 음.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부러 다 모아둔 것 같아, 같이. 얘기도 해보고 어. 하면서, 근데 나는 보면서 이들만 같이 모여 있는 게 과연 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좀 낫네. 야,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쟤네 봐. 쟤네 더 심하잖아. 서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커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서로 그래,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맞아. 막 나도 그렇게 네 맘 되고, 이해한다. 어떻게 외박을 하냐. 어.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 이게 왜 그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를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잖아. 음, 음. 정말 나한테도 문제가 있나라고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끼리 있을 때는 계속 같은 문제를 겪기 때문에 서로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는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걸 줄 수는 없고 그냥 맞아. 우리가 맞잖아. 쟤네가 음. 틀렸잖아를 계속 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렇게 모아두는 거는 뭐 처음에 의도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제작진의 의도와는 아니면 이걸 근데 보여주려고 모여 했던 건가? 있는 거가 어. 좋은 점은 애들을 같이 봐줄 수 있다는 거 있잖아. 그게 약간 맞아. 장점이 있는 것 어린이집, 같아. 어린이집. 아이들을 모아서 그 시간에 좀 더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맞아. 있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 모여 있는 게. 나는 제작진 인터뷰를 봤는데 약간 그래도 생각이 좀 깊이 있었구나라고 느낀 점이 그러니까 시즌 1 때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부가 같이 싸우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 왜냐면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그치. 없는데 그걸 아이가 옆에서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럼 아이를 좀 음, 분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제 아이들 얼굴이 계속 노출됐으니까 최대한 그 카메라에 안 잡히려면 좀 분리는 돼야 되잖아. 근데 그치.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 사이 타운에 어린이집을 만든 건 나는 되게 사려 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 진짜. 프로그램을 하려면 단순히 그냥 인기 있거나, 그치? 사람들한테 응,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그 출연진과 그 맞아, 가족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가족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잖아? 응, 일반인, 게다가 연예인도 응. 아니고. 이번에 또 나와 있는 게 그거.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싫어하는 음, 남편의 음, 모습 음, 리스트 적는 거 음, 있잖아. 음, 음. 근데 그게 다 너무 공통적인 거야. 맞아. 남편들은 남편들의 그 싫어하는 리스트가 똑같고, 와이프들, 와이프들끼리 너무 똑같은 거야. 그게 너무 재밌었어. 어느 집으로 갖다 놔도 똑같지 않냐? 그게 맞아, 얘네 집 걸 떼어다가 쟤네 집에 갖다 맞아, 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 맞아.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나는 뭐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보잖아. 어, 그럼 그 안에 싫어하는 행동에 뭔가 엄청난 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잖아. 음, 근데 오히려 아내가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 똑같아. 뭐
애들 있을 때 휴대폰 보는 거, 뭐 잘 안 치우는 거, 뭐 살림 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왜 아주 짜잘짜잘한 행동들이 여러 개 써 있는 거고 아내들이 싫어하는 거는 그치. 남편이 싫어하는 건 그냥 하나 한마디로 할 수 있어. 짜증 낼 때, 뭐 한숨 쉴 때, 뭐 내 말에 뭐 할 때. 근데 딱 한 두세 개 정도 적혀 있는데 그냥 공통점은 아내가 짜증 낼 때 싫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두세 개 써놓고 여자들 한 맞아, 15개쯤 맞아, 쭉 써놓잖아. 근데 맞아.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음, 왜 자기가 상대한테 화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거야. 맞아, 맞아. 그게 그냥 단순히 핸드폰 볼 때, 뭐 양말 뭐 뒤집어 놨을 때, 이게 그냥 그 하나하나가 짜증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조금만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이제 책임의식이라든지 음, 아니면 무관심이라든지 음, 무배려. 이건 맞아. 거잖아. 나를 배려,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인 거잖아, 음, 그게. 음,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짚어주면은 속이 음. 시원하지 않을까, 그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그 프로가 진짜 뭔가 도움이 되려면 음. 사람들의 하루를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전문가가 맞아. 매일매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해주고 진짜 그 오은영처럼 뭐 그치. 오은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렇게 행동을 바꿔보세요를 매일매일 뭔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다 그치.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엔딩에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뭔가 개선되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맞아 사람에 맞아 대해서. 근데 벌써 육화가 되도록 매일매일 점점 더 심하게 싸운단 말이야. 근데 맞아 갑자기 엔딩에서 결혼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하질 않나, 임신을 하지를 않나,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딱 맞는 그러면 것 같아. 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패널은 일반인 패널인데,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냥 전문가들은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심리 전문가거나 아니면 부부 상담 전문가거나 맞아 뭔가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났을 때 음, 그들도 그 프로를 볼 거 아니야. 결혼을 음, 다시 하든 아니면은 뭐 헤어지든 음, 그걸 음, 음. 봤을 때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을 좀 듣고 아, 이 상황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라도 그렇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음, 당장 모르더라도. 맞아. 그러면 만약에 시주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공통적으로 해줄 만한 말이 있어? 이런 거 딱 바꾸면 음. 좋겠다라는 거? 상대가 싫어하는 건 서로 하지 말아라. 음, 상대가 싫어하는 게 나를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각자가 살려고 하는 행동인데 음, 너가 그렇게 싫은 만큼 상대가 그 네가 원하는 게 그만큼 싫은 거다. 네가 그만큼 원하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 싫은 거잖아. 그 팽팽하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양보해인데 그럼 상대한테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네가 양보해인 거잖아. 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 왜 그러니까 그 이혼했다 다시 만난 부부도 그래. 네가 날 좀 더 배려하고 네가 좀 더 아픈 나를 감싸줬으면 그렇게까지 나는 안 했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우리가 헤어져 있는 그 동안에 사소하게 연락 한 번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서로 권은희, 그렇지. 서로 그렇게 아주 팽팽하게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을 가지고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집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 너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만 주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해.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만 안 해도 내가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 맞아. 다 양보를 그거야. 하지 않는 거지 어. 서로. 근데 나는 그게 내가 널 좋아하니까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너만큼 그게 싫은 거야. 그거를 조금만 이해해도 조금은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 팽팽하게 꽉 채워진 그 긴장감과 그 분노, 짜증, 이런데 조금은 구멍이 생기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붙어만 있어도 싸우잖아. 다. 싸우는 이제 시작 전부터 어, 한 공통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이게 보면은 일단 아내들의 화법 자체가 시작할 때 계속 간접 화법으로 테스트하듯이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치, 내가 맞아. 내가 이러면 이럴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식으로 계속 왜 몰아가듯이 테스트하는 간접 화법이 남자 입장에서 약간 숨 막히는 화법인 거야. 그냥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끝날 거를 계속 돌려서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테스트하듯이 말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대목이 내가 상대가 그만큼 싫다고 느낀 게
그 타투이스트랑 어, 그 부부 주민혜진, 주민 주민혜진. 혜진 음. 특히 혜진이 그런 화법을 많이 쓰더라고. 내가 다 그래, 다. 그치. 은희, 근데 소영 다 맞아. 그래. 다 그래. 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이미 아는 것 같거든. 응, 이미 응, 아는데 그걸 꼭 말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야. 응, 그거를 내가 상대를 생각해서 저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고만 생각을 해도 응, 굳이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서 그 답을 들어야만 하는가? 이런 응, 생각이었던 응. 거지. 나 딱 맞아. 그 대목에서. 내가 그 주민혜진 이야기에서 그것도 써놨는데, 그 전에 공통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야. 어, 둘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계기들이 있잖아.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아내는 남편이 밥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그치.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둔 자기의 위시리스트를 그 인공지능 스피커 목소리로 얘기해 그 주는데 난 시점에. 너무 웃긴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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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싸우다가 아 그 밥 해 어떻게 해? 막면서 막 또 꾸역꾸역 하잖아 다. 맞아.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그거를 어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뭐 아내는 데이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가 좋은 순간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고 왔을 때 아내의 기분이 좋았을 때 항상 아내들은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예전에 어떤 내가 당했던 거에 대해서 응, 응. 이 사과를 받으면 내가 그러니까 뭐 한 다 풀어질 것 50% 같아. 그런 50% 행복해진 마음이 100%로 행복해질 것 같아서 어 과거 얘기를 꼭 그때 꺼내는 거야. 자기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이게 남자들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왜 나를 비난해? 응, 이러면서 이제 응. 기분이 나빠지면 아내는 내가 원했던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이런 반응이 아니니까 거기서 갑자기 확 싸우게 되는 거야 모든 커플이 응, 응, 응. 기분 좋았을 때 항상 응. 보면은 뭔가 잘해보려는 타이밍에 둘의 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지 그치. 이제 세 번째는 그건 거지 아까 실주가 말한 대로 여자들은 이 말로써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로 오고 가는 감정들, 이 과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들은 네가 돈 벌어오라며, 네가 뭐 해주라며 하면서 네가 좋은 몸 바랬잖아. 운동해야지. 그럼 이런 어떤 결과로서 보답하려는 거야. 남자들 입장에서는. 응, 응. 이제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남녀의 채점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자들이 점수를 주는 포인트와 남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남자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희생시켜도 돼라면서 딱 큰 거 하나 두 개만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바라는 건 그 사이에 가는 시간, 과정, 관계, 대화 이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채점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 그치. 근데 음, 그렇다고 그 과정을 다 일일이 여성에게 맞춰서 하기도 사실 맞출 수 힘든 없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달성하기에도 진짜 죽어나는데 그렇지. 맞아. 그거를 과정까지 이 사람을 배려해가면서 아, 물론 좀 많이 심하게 여기는 좀 자기 중심적인 남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 음, 그렇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난 요구하는 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이 우리가 집을 얻기 맞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아 고생한다 여보. 음, 왜 이 말이 여성 입장에서도 나오지 않는 건지 음, 음. 계속 내가 불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면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근데 그 맞아.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억울해 보여. 근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억울함만 얘기한다고 그 남편이 절대 들어주지 않잖아. 음, 음, 뭔가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먼저 알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싹 빠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물론 힘들겠지. 나도 힘든데 상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근데 나는 싸우는 게 힘들어. 안 싸우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알아주는 게 힘들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맨날 싸우면 나도 힘들잖아. 애도 힘들고. 맞아.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주민 해진에서 드러나는데 일단 응, 응. 주민이는 타투이스트고 어. 진짜 아, 저 사람이 너무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느껴지는 게 타투이스트가 연봉 1억이 되기 진짜 힘들잖아. 그러니까
월 1,000을 번다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까 보면은 틈날 때마다 계속 디자인하고 그래, 하더라고. 계속, 뭔가 계속 계속 디자인하고 있지.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는 중도금 상환과 맞아, 집 구매 이거 딱 맞아, 그러니까 왜 두뇌에 그림 그려놓잖아. 맞아, 그럼 맞아, 정말 빈틈 없이 딱 그것만 있는 것 같아. 돈을 맞아. 벌어서 집을 산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 아내와 아이들을 꺼낸다. 음. 이제 이것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맞아. 그 결과로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맞아. 이제 혜진이는 대화로 계속해서 아까 시주가 말한 것처럼 내가 대화로서 이 사람의 말로서 이걸 듣고 싶은 부분이 음, 있는데 음, 언어적인 부분이 남편들 입장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음.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들어하고 표현할 필요도 잘 못 느끼고 그치. 근데 혜진이는 반드시 이걸 말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지. 뭐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을 많이 했잖아. 뭐 술 먹고 폭력적인 부분을 보여준 막 거라던가. 정말로 막 칼을 끄는다던가 어, TV랑 어. 냉장고를 다 부순다던가 이런 정말 구체적인 폭력 행동들이 있었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혜진이는 네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다신 하지 않겠다는 거를 딱 확실하게 받으면 음, 그러면 내가 이게 다 풀릴 것 같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음. 진짜 사과를 받고 싶은 거지. 그치. 그 한마디가 어려워? 그 말 그러니까. 한마디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 출연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난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김구라 그리가 아들이 진짜로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질문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게 진짜 한마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응,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잖아. 응, 아주 응, 응, 쉬운데 내가 응, 진짜 뭐 어디서 별을 따오래 달을 따오래 그치? 응, 그냥 여보 고생한다. 아이 보느라 힘들었지. 예를 들면 그런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건데 응. 근데 남자들은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채점 방식이 다르다는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루를 다 갈아 넣으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맞아, 살아서 우리한테 맞아, 집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그리가 엄청 궁금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면 정말 여자들은 다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게 모든 남자들의 마음일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랑 같애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당신 열심히 사는 거랑 나한테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 채점의 어떤 점수로 주자면 10점, 10점이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남자들은 내가 90을 하고 있는데 그 10을 못해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결혼 생활에 무슨 영향을 줘? 한데 여자들한테는 그때 정말 극단적으로 월급을 가져오는 것과 집에 와서 나랑 시간을 보내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똑같은 점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채점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차이, 갈등인 것 같아. 그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나는 그 타투이스트를 옹호하는 건 아니야. 그래, 근데 맞아, 그 사람이 이제 심리 상담 받고 막 엉엉 울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도 마음의 어루만짐을 당해본 적이 없고 맞아. 그랬기 때문에 상대를 어루만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해서 맞아. 너희를 위해 좋은 집을 사주는 게 응,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맞아,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 맞아. 그 지금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대잖아. 응, 엄마 응, 아빠도 같이. 응, 응,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거야. 응, 좀 뭐 부루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기엔 조금 열악한 환경이긴 응, 하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는 20대가 없다. 그런 말도 응, 하잖아. 응, 자기는 영혼을 갈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응, 이 환경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상황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 얼마나 고생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응, 너의 폭력적인 행동 물론 잘못했지. 근데 계속 비난하고 계속 아내가 나는 죽어라고 돈을 벌고 있는데 너 응, 이혼하면 나 얼마 줄 건데. 응, 나도 응, 응, 집에서 가사노동했어. 너 나한테 돈 응, 줬는데 안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잖아. 응, 그거는 소송하면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 근데도 계속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너도 집에서 고생했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를 그렇게 돈으로 표현한 거기는 하지만 계속 자긴 돈에 예민한 남자한테 너 돈 얼마 줘야 된대. 응, 너 돈 응, 얼마 내놔야 된대. 응,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자극, 자극, 자극 응, 이렇게 되는 것 맞아. 같아.
자기 불편한 부분을 계속 바늘로 찌르는 거지. 거기 패널이 했던 얘기 중에 나 좀, 아,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주민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엄청. 아티스트이고 사실 음, 타투이스트라고 음, 하면, 음. 그러면 섬세한 남자가 그냥 세상에 어떤 든든한 뭐 지원군 없이 던져졌을 때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심지어 혜진이는 계속 은연중에 집에 대한 강요를 하잖아. 맞아, 내 집 맞아.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내도 사실 이 사람, 나는 주민이도 혜진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랑 둘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라고 하잖아. 근데 음, 그게 정말 나는 그 사람의 솔직한 기분이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원하는 집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섬세한 남자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헤쳐나가면서 막 힘들게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그게 그런 폭력적인 성향으로 악순환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정신과 상담을 받는 그 장면에서 되게 불쌍하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맨 어, 처음에는 제일 싫은 남자였거든. 그 나도, 출연진 중에. 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응, 이제 지금은 약간 그냥 그 한 아내의 남편이라기보다 그냥 인간으로 봤을 맞아, 때 맞아, 되게 위로받지 못하고 맞아. 살아온 그냥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나도. 그러니까 물론 아내가 엄마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뭐 내가 얘를 케어해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아빠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리고 특히 그 혜진이도 주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게 맞아, 느껴져. 맞아.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내가 왜 너를 놓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응, 응, 근데 그렇다면 나는 일단 너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 응, 응. 나 이혼하기 싫다고, 나 이혼한다고 하면 잡는다고 말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보, 많이 힘들지, 진짜. 그래, 그래.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노력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이 그 남자를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맞아, 뭐 비단 한 번, 두 맞아. 번 가지고 안 되겠지. 응, 응, 이건 진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당연히 그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남편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생활하는 건 다 카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 중간에. 마트 가서 사준다고, 이제, 그치, 뭐 남편 장 카드로. 보거나 응, 응, 이런 건 다 해결이 되는데, 마치 내가 너 용돈 주는 아버지인 것처럼 자꾸 응, 그 응, 남편한테 너 나 30만 원밖에 안 주잖아. 그거 갖고 누가 어떻게 살아? 응,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냐 너한테? 난 응, 너는 나한테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고 나는 계속 힘들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데 돈 더 내놔. 돈 좀 더 줘. 나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나와서 돈 얘기할 때마다 진짜 숨 쉬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잖아. 응, 응, 그러니까 응.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위자료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음, 이게 혜진이가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아, 내가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로 얼마, 그리고 뭐 위자료 재산 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와서 굉장히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맞아. 나 이혼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대. 나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남편 입장에서는 이 말보다도 그럼 정말로 결과적으로 얘가 이거를 받아가야 된다. 나한테서 이걸 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냥 거칠애로 아 그래 너 고생했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가져가라고 할 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주민 입장에서는. 근데 혜진은 그러잖아. 야 말로라도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그래 가져갈 수 있지라고 말 못해? 이게 서운한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너무 다른 거야. 남자는 정말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능할 때 가능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치. 내가 진짜로 어. 줄 마음이 있고 다 떼어줄 수 있을 때 그 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머릿속으로 얘가 지금 재산을 얼마를 가져간다고가 머리에 박혀 있는 거고, 그치. 혜진이는 그 돈보다도 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줘?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이게 너무 그치. 다른 포인트인 거야. 혜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신 고생한다,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잘 못하잖아, 사실. 남편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음, 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돼. 아들도 아니고 뭐 맨날 해줘야 돼. 맨날 우쭈쭈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 기혼 그치. 여성들에게서.
근데 그 말이 남자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그 감각이,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혜진이면 주민의 어떤 그런 솔직한 마음, 뭐 내가 이런 게 우울하다, 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잖아, 혜진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인정받고 내가 그치. 지금까지 한 음, 음, 고생을 음. 네가 알고 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듣고 싶은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 맞아. 아니, 음, 고생하는 게 맞잖아. 음, 집을 떠나서, 음, 물론 아이 보는 게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야. 집에서 음, 가사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건 맞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다고 가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덜 힘든 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둘 다 고생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말하자면. 내가 가사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오히려 남편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음. 당신 고생이 많다. 혜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음, 음, 그래도 나 사랑하지? 란 음, 사랑한다는 말을 음, 듣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음, 나는 너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음, 굉장히 음, 중요한 음, 거고, 음, 진짜. 남자는 어떻게 설레, 지금까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자한테 그만큼 중요한 건 모르고, 음, 고맙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음, 건데, 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니까 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안 하는 거야, 또 그거조차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나 여보 정말 이럴 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음, 진심으로 말하고 음,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내가 위로가 되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음, 나는 오히려 담백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담백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애둘러서 말하고 질문하고 이걸 맞아, 취조하듯이 캐내서 맞아. 그 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 같아. 그래,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계속 하면 되고, 그리고 음, 남자는 왜 닥달할수록 몰릴수록 하고 싶안 하지잖아. 내가 그치. 이렇게 강요를 당할수록 그걸 그대로 해주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몰린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더 안 해주게 되는데, 혜진이가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는 거는 이해가 가는 게, 물론 뭐 위자료 이야기에 열이 받은 것도 있지만 주민이의 뿌리 깊은 생각은 정말 육아 살림은 돈 버는 걸로 치지 않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어,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난 여성 편이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맞아, 어쩌면 더 맞아, 자기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약간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맞아. 얘기야, 논조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잖아. 육아 살림을 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음, 결국 이 집 재산은 내가 다 열심히 일한 결과다라고 하는데, 혜진이는 그럼 나는 돈 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날리고 내가 이 집에서 하고 있었던 걸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억울함이 있는 거잖아. 음, 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맞아, 그 맞아. 위자료 이야기를 할 때도, 음, 그래, 너도 이 집안의 재산을 이만큼 쌓기까지 한몫했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음, 음, 음. 그리고, 근데 막 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온 거는 본인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 나도 고생해서 변호사가 나도 내 역할에 내 돈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자극까지는 맞아, 맞아. 아니어도 약간 자극적이지. 맥락을 딱 짚지 못하고 돈 내가 갖고 싶은 건 네 돈이야처럼 그래, 이렇게 그래, 들리는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갖고 싶어. 이렇게로 자꾸 들리는데 그치. 그보다도 너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잃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나도 충분히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한테. 근데 그치. 남편은 전혀 넌 어차피 집에서 내가 주는 돈이나 쓰고 음, 돈이나 더 달라고 하고 어차피 애도 내가 키우면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키울 거야. 너한테 줄 건 없어. 이렇게로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혜진이가 그런 인정받고 싶다는 거를 사실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나 당신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라고 했으면 해줬을 수도 있어. 맞아. 차라리 그지. 주민이는. 어, 어.
근데 야, 변호사가 위자료 나 얼마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면 그 말을 해주고 싶지 않잖아, 사실. 그 말을 원하는지도 모르잖아, 남편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이 대화 방식에서 오는 갈등이 진짜 크고. 돈 줄 수 있다고 말해가 아니라 나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당신이 이 집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말이 듣고 싶어. 맞아. 나 고생했다고 해줘. 자, 그 정말로 이게 응, 응, 구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위로가 되고 남편 맞아. 입장에서도 얘가 원하는 건 돈보다 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지. 없던 돈도 주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건 모르겠다. 걔 돈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남편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 과거 상처에서 오는 어떤 트라우마 그치. 같은 건데,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돈 돈이라는 얘기만 말. 나오면은 그치. 이제 머리에 이게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사고 그러니까 정지가 되는 버튼이 거야. 딱 그러니까. 꺼지면서 그 내가 봤을 때 부모님들의 어떤 그렇지. 관계에서도 맞아. 돈과 관련된 어려움이 그게 있었을 것 컸겠지. 같고 자기는 그걸 벗어나려고 애썼고 근데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같은 말을 나한테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이러면은 정말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아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생활비 30만 원을 카드로 받는다는 거는 그 말만 들으면 되게 충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진짜 마트 가서 남편 카드로 장을 볼 수 있고 뭐 그러면 사실 한 달 동안 얼마나 쓰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30만 원 이상일 거고. 그 그리고 그 30만 연예인들이 원은 패널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 그렇지. 가정에서 나도 그 얼마나 생각했어. 생활비를 쓰고 30만 원의 개인 자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가정주부가 나는 대부분이 이제 물론 그 금액 자체 규모는 큰데 음, 대부분이 아이 이제 뭐 배움 뭐 음, 아이 우리는 이제 센터를 다니니까 뭐 센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음, 생활비, 외식비, 뭐 여행비 이런 게 이제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들 그 규모는 굉장히 큰데 내가 나를 위해 완전히 오로지 개인적으로 쓰는 돈 있잖아. 음. 물론 차 마시러 가고 뭐 점심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매일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 혜진이가 말하는 30만 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음. 사람이 그랬거든. 아,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살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30만 원 안에서 뭐 애들 기저귀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에 인터넷으로 사는 그 범위가 30만 원이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왜 뭐 친구들 만나서 자기가 밥도 쏘고 싶고 그러면은 남편이 옆에 없을 때 쓰는 돈이 30만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뭐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 우리 그 뭐, 가족을 위한 그게 거냐라는 어느 거지. 정도 선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 여성들이 남자들은 이게 왜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애들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내가 내 맘대로 돈을 못 쓸 때의 그 답답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당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한 그치. 답답함이 있잖아. 문자 계속 남편한테로 가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남자들은 거기에 나온 패널들도 문자 받는 게 왜? 나 안 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 왜 샀냐? 이렇게 묻지 않잖아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그 문자가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야. 와이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 돈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은 솔직한 마음은 그러겠지. 야, 그럼 내가 번 돈 쓰는데 내가 그 정도 관리도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너가 버는 돈 아니면은 내 감독 하에 쓰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는 거겠지만, 어, 근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야. 아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나 혼자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든, 뭐 우리 가족을 위한 거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 혜진 입장에서. 이거는 일단 주민 자체가 아내에 대한 그 인정과 이 가사를 조금 꾸리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안 주지. 어느 정도의 가치 인정과 그다음에 재정적 자유를 조금 보태줌으로써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민이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도 약간은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주민 혜진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좀 핫한 커플은 뒤로 좀 남겨두고 상진 음, 소영. 음. 그러니까 그 상진소영. 어, 상진이는 요식업 종사자고 소영이는 이제 아이들 육아와 살림을 맡고 있는데 소영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동거하다가 임신해서 결혼한
벌써 21살인가 2살 때 결혼한 것 같던데. 그래 결혼하자고 엄청 그랬대잖아 음, 남편한테. 음. 그리고 벌써 애가 둘이잖아. 이 커플도 보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겨나는 커플이었는데 뭐가 보였어 시주한테는? 아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갖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음, 남편이, 그러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 그렇다고 남편이 막 10살 많고 이래서 음, 아유 우리 애기 안쓰럽지 좀 놀아 이런 마음이 생길 것도 없는 5살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치. 남편도 너무 어린 나이에 맞아 결혼을 한 거야. 맞아. 21살에 했으면 남편도 26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 옥죄는 마음, 우리 아내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겠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도 어려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는지를 모를 것 같아. 모르지 모르지. 수많은 연인들이 하는 거잖아. 너 음, 친구들 만나서 클럽 가지 마. 그거는 결혼을 떠나서 음, 미혼인 상태여도 여자애들끼리 여행 가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남자친구들이 있잖아. 음, 근데 결혼했으니까 오죽하겠어? 그 음. 남편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느낄 거 아니야. 넌 내 난 그게 너무 아내인데. 싫어. 소유로 느끼는 게 너무 그치. 답답해. 근데 그렇게 어, 생각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게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음, 그거를 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줄 수 없어진다는 걸 남편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맞아. 그 아내는 지금 어제 심리 상담해서 우울증 100명 중에 맞아, 100% 맞아. 중에 봤어. 99.7%가 나온 거면은 진짜 거의 맞아. 정말 10,000명 중에 3명이라잖아.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든. 그러니까 굉장한 우울감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혼하지 않으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 여자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해 줄 게 아니라면 같이 살고 싶다면 조금 놓아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될 것 같아. 그 집은 무조건. 그러니까 상진이는 너무 소영이가 어리고 이쁘다는 생각에 음, 어디 내놨다가 남자들이 접근할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건데 나는 그거 자체가 아내가 자기의 소유인가? 음, 소유로 음, 음, 착각하는 건가? 음, 아내도 독립된 개체고 나랑은 분리된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왜 아내가 나가고 말고를 음. 자기가 그거를 안 돼. 1년에 하루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소유품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 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케어해줄 시간이 부족하니까, 음, 그런 이유가 있다면 나는 또 용납이 돼. 뭐, 애가 음, 엄마 음, 없이는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내볼 테니까 하루쯤은 다 갔다 와 해줘야 되는 게 내 맞다고 말이, 생각하지만, 내 말이.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용납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아빠랑도 심지어 잘 있어. 맞아. 그러면 아내가 이번에 난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별짓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낄낄대고 사진 찍고 음. 이런 게 얼마나 즐거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아, 나 너무 그 그러니까 집이 답답하더라고, 진짜. 융통성이 있기 어려운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되라는 말은 너무 융통성이 없잖아. 얼마나 뭐 그러니까 억제겠어, 와이프 그 여자는 입장에서. 나는 40살이 거기서 40살도 행복해요 이 얘기가 나오지만 난 그럼 40살 돼서 나가 놀아야 되냐고. 그치, 그 얘기를 그치. 엄청 하잖아. 맞아. 40살들이 보기에는. 그 내가 보기에는 난 지금 나가는 것도 사실 너무 행복하고 난 미안하고 그리고 할 말은 난 지금도 못 나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난 우리 집 애 때문에 잠깐만. 못 나가지만 어, 어. 어쨌든 하려면 어느 시점에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남편이 지금은 아이도 어리고 맞아.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나중에 기회가 돼서 친구들이랑 되면 얘기를 미리 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못 나가. 그렇지. 그거 알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도 자식들은 더 똑똑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야. 음, 지금 소영이가 착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음, 내가 봤을 때 조금 자기가 애들 어린이집 더 가고 자유시간 나면 어떻게 분출될지 몰라. 그러면. 그치. 누를수록 남편이 더 그럼 튕겨나가지. 더 튕겨 나가지. 남편이 자기 선에서 잘 케어해 가면서 아내를 배려해 주면 소영이는 착해서 그 마음에 더 보답할 사람이란 말이야. 맞아. 우리 남편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줘. 그럼 내가 더 애써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상진이의 답답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친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친권은 포기 못하지.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말하잖아. 같이 뭔가 대화로 물론 우리가 좀 많은 걸 기대하는 걸 수도 음, 있지만
아, 네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면 뭐 친권이 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 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해? 그럼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친권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안 돼. 그냥 이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고, 여행 안 돼.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소영이의 그 극심한 우울감은 나는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이 상진이랑은 전혀 어떤 소통의 가능성이 없는 벽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오는 우울감이 그 클 것 같은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고난이 내가 죽어야 끝나나 이런 내 말이, 마음을 내 말이. 갖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라면 그게 무슨 음, 뭐 그것 좀 못한다고 죽고 싶어 뭐 마음이 연약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도 소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맞아, 때 오는 그 마음의 답답함은 맞아, 누구도 해소해 줄 수가 없고 그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너무 안쓰러웠어. 너무너무. 맞아. 소영이 조금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애를 데리고 그 지역 엄마들이랑 뭐 이렇게 조금 더 숨통 그치. 트일 만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사회 경험도 많이 어리잖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출구를 찾는 법을 겪어보지 못했잖아. 사실 음, 음, 회사 음, 다니는 게 좀 힘들지만 거기서 욕도 먹어보고 욕도 해보고 막 음. 그거를 같이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랑도 모여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가는데 소영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지금 왜 내가 이걸 헤쳐나가려고 해도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울증이 그 정도로 심하면은 사실 응. 뭘 헤쳐나갈 생각도 안 들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우울감이 제일 그 사람을 이렇게 주저앉히잖아. 맞아. 응, 그러니까 응, 소영이한테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기 혼자만의 시간, 친구들과의 응, 시간이 응. 필요한데, 왜 나는 상진이의 정말 융통성 없다고 느껴지는 또 다른 부분이, 뭐 소영이가 싸우다가 뭐, 아, 너 살 좀 빼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나 보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회사 끝나고 무조건 헬스를 가잖아. 집에서 소영이는 혼자 독박 육아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친구도 못 만나고 있는데, 남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오면서 네가 좋은 몸을 바랬잖아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융통성이 없는 AI인가 봐. 왜 요즘 이렇게 AI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입력을 하면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뭔가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 그냥 이렇게 애가 다 우울하고 답답해하면은 운동이고 뭐고 그냥 내가, 야, 나 지금 좀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을 뺄 시간이 없잖아라고 하면서 집에 와서 육아를 좀 도와주고, 하루는 그래 친구랑 가서 저녁 먹고 와라고 그 말만 들어도 해주면은, 걔는 울면서 내 기뻐하면서 나갈 것 말이, 같아. 어떡해. 소영이의 그 우울증 정말 완전 절반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 아유, 불쌍한 소영이. 이 집은 나는 소영이한테 100%야.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거 너무 공감 갖고. 나도. 소영이.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28 이하는 결혼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 무슨 또 큰일 날 막말을. 소리를 또 하시니까. 아니, 왜냐면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난 늙어도 재밌게 놀 거야. 난 나이 먹어도 신나게 할 거야. 근데 이 신이 참 섭리를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이게 이 에너지를 조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 이 어. 불타는 마음을, 이 불타는 에너지와 마음이 점점 사람이 사그러들잖아.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는 게 좋고 얘기 나누는 게 좋고 이런 거는 뭐 소소하게 계속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밤새 놀고 싶고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으면서 막 클럽에서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어졌잖아. 젊었을 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그 소영의 젊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답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그렇지. 못 맞아. 나가게 해도 답답해 죽는데 그렇지. 24~5살짜리 젊은 여자든 남자든 그 정말. 사람을 묶어놓고서 못 나가게 할 때는 맹수를 잡아놓은 거, 마음속에 맹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잡아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맞아. 얼마나. 맞아. 아, 진짜 너무 어떤 답답함인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가는 그러니까.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와, 내가 저 나이에 8년에 한 번도 여행을 못 간다? 그러면, 와, 상진아, 융통성 좀 가져라, 제발. 정말. 맞아. 조금만 네가 아내를 걱정해서 쥐는 만큼 아내는 탈출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너는 그 그렇지. 아내를 결국 갖지 못하고 아예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 좀 풀어줘도 큰일 안 난다. 정말 무슨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 같아, 나는 상진이가.
바보야. 나 진짜 미안해요. 듣고 쌍진 있는 거 바보. 아니죠? 상진이 바보. 그리고 요즘 미안한데 더 예쁜 여자들 더 많거든? 뭐 너의 아내가 너의 눈에는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그렇지. 안 둘 것 같지만 결혼 안 한 예쁜 애들이 더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소영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왜 착해서 그러잖아. 걱정되나? 상진이가 한 번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야. 소영이한테 누군가 접근했는데 얘 소영이가 막 딱 잘라서 거절 못하는 모습을 한번 본 거야.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아 얘는 아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누군가 접근할 아, 기회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누군가 접근했어. 그리고 뭐 소영이가 거절을 못했어. 그러다가 여차저차 뭐 연애라도 하게 됐어. 어, 그럴 사람이면은 떠나가야지. 그럼. 너가 잡는다고 잡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응, 응, 응. 그거를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이야. 뭘 그거를 막는다고 그게 내 사람이고 내 거고. 그럼 그건 진짜 진정한 결혼 생활이고 관계인가? 맞아. 내가 묶어놔서 묶일 수 있는 내 말이, 사람이 내 이거를 말이. 자유롭게 해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연애할 것 같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진짜 그리고 자기 그렇게 해서 딱 어 못 끊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만났대?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약간 난 상진이 그래도 좀 안쓰러웠던 부분이 하고 싶은 게 아들이랑 둘이 시간 보내는 걸 하고 싶어 했잖아. 나 그게 그렇게 좀 뭐랄까 짠했어? 진심인 것 같은 거야. 상진이 진심인 것 그래. 같은 아, 거야. 상치는 사실 아내랑 아이를 진짜 너무 사랑해. 내 그 말이 베이스가 맞아. 응, 사랑이야. 맞아. 막 우는 거 봐. 너무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근데 더 좋은 여건에서 아내를 있게 해주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고 사랑해.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응, 방식을. 그래. 융통성 좀만 가지면 되는데 그래. 거기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와, 아들이랑 시간 보낼 때 너무 진짜 진심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상진이도 그때 좀 안쓰러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